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한인업계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홍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이 성공을 거둬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고 동해와 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경제 특구와 인프라 구축 등의 경제 협력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동창리 엔진 발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양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밝히고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이 성공을 거두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곧바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북측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리용호 외무상에게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욕협의회는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동선언문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양호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성과라며 50만 뉴욕 동포를 대표해 이번 공동선언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정과 번영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뉴욕 평통은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미주 한인 동포들도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한과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평통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 아카데미를 오는 10월 8일부터 5주간 개최합니다. 양호 회장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인 동포들이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북핵 문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비전 등 다양한 정보를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한인업계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추가 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이 6,031개나 되는 데다 음식과 생활용품 등 소비재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관련 업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잡화, 액세서리, 가전제품, 가공식품류 등 중국 수입품이 많은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15%의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10%에서 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세서리나 인형 등 잡화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한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원가 상승이 생기는 만큼 당장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오름에는 관세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관세 시행 우려로 서둘러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물류 비용도 과외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TV 등 가전제품도 평균 5% 관세에 10%가 더해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미입국 이민자 억제 정책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방송인 힐다 TV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 관련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동안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새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이 의회 민주당의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라 일부에서는 행정명령이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 60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폐지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이 있거나 최소한 남부 국경을 통한 미입국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노스캐롤라이나 홍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렌스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최소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일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와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로이 쿠퍼 주지사는 지역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33명 중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26명이 숨졌고 사우스캐롤라이나 6명, 버지니아주에서는 1명이 희생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 지역의 경우 마을 전체가 반쯤 물에 잠겨 주민 12만 명이 고립됐는데 도로가 모두 끊겨 고립된 주민들에게 비상식량과 물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당국은 플로렌스가 시속 24km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 에팔레치아 산맥 일대에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24명의 성인 중에는 중견 경찰관과 소방관, 간호사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지난주 잠복 수사 작전을 벌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24명을 붙잡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급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4명 중에는 만머스 카운티 오엘 타운십에서 중견 경찰관으로 일하는 리처드 콘트를 비롯해 소방관과 간호사 등 건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비 그루어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체포된 용의자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인기 있는 틴더, 그린거, 포트나잇, 마인크래프트 등에 접속해 나이 어린 소년 또는 소녀들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들이 만남을 시도했다며 용의자들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수사관들에게 차례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주 검찰과 뉴저지 인터넷 범죄 수사대 등 여러 개 사법기관이 함께 투입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 내 대학들의 교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고등교육위원회는 주내 대학들이 성범죄 신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주내 4년제 대학에서 총 138건의 강간 사건 신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처벌이 없을 경우 주 교육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 등 법안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각 대학 당국이 성범죄 처벌에 각별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크레딧, 데빗 카드 발급업체를 상대로 한 13년 법정 분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와 일부 대형은행들은 과도한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소매업체들의 총 $62억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타겟, JCPenney, 콜스 등 대형 소매업체 19곳 등 총 1,200만 개의 소매업소입니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반독점법 관련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비자가 가장 많은 $41억, 마스터카드는 $9억, 데빗카드를 발행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이 나머지를 분담하게 됩니다. 소매업체들은 2005년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5개 신용카드와 데빗카드 발급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분쟁은 7년 동안 진행되다 2012년 7월 카드사들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경쟁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소송권을 제한한다면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두 번째 공식 노숙자 쉘터가 헐리우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에릭 가세티 시장이 추진해온 브릿지홈 프로젝트의 두 번째 노숙자 임시 쉘터를 헐리우드 지역 시소유 공영 주차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노숙자 임시 쉘터에는 총 70명의 노숙자 수용이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헐리우드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이번 쉘터가 3년 동안 임시 숙소로 운영된 이후 같은 장소에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주택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부터 라스베가스를 잇는 철도가 2022년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철도 시스템 공급 업체인 브라이트라인은 고속 열차 프로젝트인 엑스프레스 웨스트를 획득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빅터빌과 라스베가스 구간을 운행하는 새 고속 열차를 오는 2022년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스프레스 웨스트에 따르면 새 고속 열차는 185마일에 달하는 구간을 시속 92마일로 달려 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보호단체가 뉴욕주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500만 보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16세에서 17세 청소년 또는 여성으로 이들은 살인 미수나 성폭행 등 폭력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입니다. 현재 단체는 시정부 측에 보석금 납부가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상태로 시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면 곧 수백 명의 피의자들이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 남동부 미들턴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 사무실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3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호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거리 축제가 오는 10월 4일에서 6일 3일 동안 열립니다.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타운의 핵심 도로인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펼쳐지며 의류, 보석,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가해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올해는 역대 행사 중 처음으로 블록파티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뉴욕 뉴저지 공연을 앞두고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합니다. BTS는 오는 26일 오전 7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BTS의 댄스 배틀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BTS의 신곡 아이돌에 맞춰 춤 동영상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BTS는 25일 지미 펠론의 토크쇼 더 투나잇 쇼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